네, 문제풀이 수업 시작할게요. 교재 7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선생님 실어준 문제들 뭐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겠지만 꼭 문제 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꼭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1번 문제 보면 농업의 특색을 묻는 문제죠. 농업의 특색. 네, 농업의 특색을 묻는, 특성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겸업 농가가 주어져 있고 밭의 비율이 있고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랑 경북이랑 전남이랑 그리고 제주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농업을 구분할 때 이 제주도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짓는다고 했죠.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밭이 100%다. 다시 말하면 논농사가 없다. 쌀 생산량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겸업 비율이 높다. 겸업 농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겸업 농가는 여기서 설명할게요.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은 곳은 크게 두 군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 그래서 제주도하고 강원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었고, 또 한 곳은 대도시 근처, 소비지 근처, 그래서 경기도에서 높게 나타난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라를 보니까 라는 뭐 밭의 면적 비율이 라는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라가 어디가 되냐면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밭의 비율, 면적 비율이 높고 겸용 농가의 비율이 높으니까 강원, 경북, 전남 중에서 다는 강원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강원, 이제 경북하고 전남이 남았죠. 가하고 나가 남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가 수가 많은 나가 경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전남과 경북을 보니까 아무래도 전남이 서쪽에 있으니까 평야 지역이 많아서 밭의 면적 비율이 적겠죠. 그래서 가가 전남이 되고 나가 경북이 되고, 이렇게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리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봅시다. 가는 전남은 강원보다 쌀 생산량이 적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전남, 전북, 충남 이쪽 라인이죠. 서쪽 라인 이쪽 지역에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는 가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나는 가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다. 가하고 나를 보니까 농가 수가 나가 더 많죠. 그리고 겸업 농가의 비율을 보니까 가는 40% 되고 그건 38% 되고, 그쵸? 농가 수는 나가 훨씬 더 많은데 그 겸업 농가의 비율은 2%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업 농가로 따지면 2% 차이 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나 지역이 농가도 많죠. 농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겸업 농가 비율이 낮죠. 이 겸업 농가 비율이 낮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전업 농가 비율이 어떻다는 뜻이 될까요? 농가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농가 수도 많고 비율도 많으니까 당연히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해석이 되셨나요? 2번이 될 겁니다. 2번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전업하고 겸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가는 방식에 따라서 전업 농가가 있고 겸업 농가가 있어요. 전업은 농사만 짓는 농가를 얘기하는 거고, 겸업은 논사 플러스 다른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이걸 비율로 주어졌으니까 뭐 얘가 50%면 전업은 당연히 50%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문항 보니까 경지의 평균 경사도가 작다 이렇게 돼 있죠. 평지의 평균 경사도가 작은 거는 평야 지역이 돼서 논농사 지역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사가 높은 곳은 산지 지역이어서 밭농사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다는 어디냐면 강원도고, 가는 전남이죠.
경사가 큰 곳은 강원도가 더 크죠. 그래서 강원도가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라는 나보다 논 면적이 높다. 라. 제주도는 나 경북보다 논 면적이 높다. 경북하고 제주도를 비교해보면 땅덩어리 차이가 훨씬 경북이 크고, 그리고 제주도는 논을 얘기하지만 논이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파트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가 수는 순서대로 원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농가 수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 아니라 어디가 되냐면 경북이 되겠고요. 그쵸? 두 번째가 이 자료에서는 전남이 되겠고, 강원이 되겠고, 제주 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도 역시 농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1번은 이제 지역별 농가 특성, 농업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2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주요 작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주요 작물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늘상 나오는 게 쌀, 그리고 맹류, 보리, 그리고 가수, 이렇게 나와요. 가수 혹은 뭐가 주어질 수 있냐면 채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채소보다는 가수가 훨씬 더 자주 나오니까 쌀, 맹류, 가수 이 세 가지의 특징, 그리고 주요 재배 지역, 생산 지역, 이런 것들은 정리해 두셨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볼까요? 가 나다 보니까 가는 소비량이 줄었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소비량이 그럼에도 여전히 1인당 소비량이 많은 가는 뭐가 되냐면 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예전에도 별로 소비하지 않았고 지금도 소비량이 엄청나게 적은 맹류, 보리가 되겠고요. 다는 소비량이 오히려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작물 중에서 이 가수, 보리, 쌀 세 가지 작물 중에서 생산량,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가수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 가지고 한번 권역별로 주어진 건데 한번 봅시다. ABC를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주도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A 보니까 제주도가 0이죠. 제주도가 0이니까 이건 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맹류는 어디 또 올리라고 했어요. 맹류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작물로 겨울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 많이 재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전라도. 다시 말하면 호남권을 올리면 되겠죠. 호남권의 비중이 높은 걸 보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맹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감귤, 그리고 영남권 사과 이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거 보니까 C가 가수가 되겠네요. 문제 다 풀었어요. 이것만 하면. 가는 주로 밭에서 재배된다. 가가 쌀이니까 밭이 아니라 논이 되겠고, 영농이 기계화가 유리하다. 가수는 쌀보다 영농이 기계화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불리하다 얘기했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급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쌀은 평지에서 농사짓지만 가수는 경사지에서 농사짓잖아요. 그러니까 영농의 기계가 유리한 거는 벼농사 쌀이에요. 쌀. 이렇게 보면 되고, 이 B는 C보다 맹류는 가수보다 2016년에 1인당 소비량이 많다. 가수가 더 많죠. 틀린 말이 되고, C는 가수는 주로 A의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C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될까요? B로 바꿔야 되겠죠. B로. 영남권은 나 맹류보다 다 가수의 재배 면적이 넓다. 볼까요? 영남권은 가수는 약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맹류는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5번. 되셨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눈을 얘기하지만 자료를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연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걸 넘어갈게요. 다음 거 되게 복잡한데, 이게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풀어보니까 너무 크기가 작아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3번은 공업이에요. 공업. 시별의 공업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체 수를 보니까 사업체 수가 적죠. 세종, 울산, 대전 뭐 이쪽 지역에 높고, 사업체 수의 비중을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울산, 세종 이쪽에 뭐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중에서 뭐가 많을까요?
울산 하면 선생님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울산 하면 석유하고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데 석유는 뭐 S-오일, SK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우리가 다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들이 되죠. 그래서 가가 뭐가 되냐면 가가 대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가 그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어봅시다. 사업체당 종사 수는 부산이 강주보다 많다. 부산하고 강주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산의 사업체 수하고 요만큼이죠. 그리고 이만큼이죠. 그러면 크기만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부산은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에서 사업체 수가 더 많죠. 강주는 여기랑 여기가 되니까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중에서 종사자 수가 더 많죠. 그러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곳은 부산이 아니라 강주가 부산보다 강주가 더 많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대기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이다. 이건 좀 어렵죠.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 이거 숫자를 물어보니까 여기에 사업체 수하고 이건 전체 사업체 수고 대기업의 비율이 나타났으니까 세종을 한번 구해봅시다. 세종은 전체 사업체 수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개 정도 될까요? 200개 곱하기 몇 퍼센트냐면 4%니까 0.04%죠. 두 개 지우면 세종 한 8개 대기업 사업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 울산이 대기업이 많다고 했으니까 울산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울산은 사업체 수가 한 1800개 정도 되겠네요. 1800개 3%니까 0.03이죠. 그러면 38에 24, 한 54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해도 울산이 세종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말이 되고 세종이 가장 많다가 아니에요. 비율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난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인천이 울산보다 많다. 봅시다. 인천을 보니까 종사수 이만큼이죠. 이만큼 있고 가가 대기업이었고 나가 중소기업이죠. 그러면 인천하고 울산을 비교하니까 중소기업의 출하액은 비슷하죠. 근데 종사 숫자가 인천이 훨씬 더 많죠. 전체 종사자 중에서 비율이 더 높으니까 인천의 종사자 숫자가 더 많으니까 1인당 출하액은 울산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출하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울산보다 크다. 서울은 이만큼이고 울산은 이만큼이니까 울산이 더 크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다.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체 수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인천보다 인천이 더 많은데 비율이 인천이 훨씬 더 높고 서울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 이렇게 이 말이겠죠. 대기업 사업체 비중이 가장 낮은 곳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서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봅시다. 이제 4번 문제가 제조업인데 4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4번 같은 문제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업을 물어보냐면 1차 금속, 자동차, 전자부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가나다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사업체 수하고 종사 수가 나타나는데 가는 경기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2등이 경북이네. 경기도하고 경북의 구미 생각하셔야 되고 경기도가 1위 하고 있는 거는 전자겠죠. 그리고 경기도하고 나머지 지역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전자가 되고 나는 경북이에요. 경북의 포항을 얘기하는 거고 충남의 당진을 얘기하고 전남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 금속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는 경기도가 많고 2등이 울산이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강주가 주어지네. 강주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각각 공업이 어디에 발달해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냐면
1차 금속 포항 이렇게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헷갈려요. 포항, 경북, 포항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충남, 당진, 그리고 전남, 영광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지 훨씬 더 문제 풀 때 접근이 편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가의 종사자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에 분포한다 이런 거 주어졌을 때는 원의 가운데가 이제 중앙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보면 5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수도권이니까 인천까지 포함하면 50%를 넘죠.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라 미만으로 바꿔줘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나는 운송비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입지 자유형 제조업이다. 운송비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입지 자유형 제조업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고, 다의 자동차의 사업체당 출하액은 경기가 울산보다 많다. 경기하고 울산을 비교해 보니까 출하액은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사업체 수가 경기도가 울산에 2배 이상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출하액은 울산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1차 금속은 가 전자보다 수도권의 사업체 수 집중도가 높다. 전자가 훨씬 더 높죠. 네, 틀린 말이 되고, 다는 나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주 재료로 이용한다. 자동차는 금속을 사용하니까 자동차는 1차 금속에 생산하는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5번 문제 있는데 5번 같은 문제가 이 공업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이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지도에서 지역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산이에요. 아산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구미예요. 구미하면 전자가 떠오르죠. 그리고 아산은 역시 전자가 있어요. 근데 아산은 무슨 공업도 발달했냐면 현대 자동차도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봅시다.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가는 A도 발달하고 B도 발달해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발달했으니까 가는 아산이구나. 그거에 비해 나는 B만 발달했죠. 구미구나. 그럼 B는 당연히 전자가 되고 A는 당연히 자동차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풀어봅시다. A는 B보다 제품의 평균 중량이 가볍다. 자동차가 전자, 핸드폰보다 가볍지 않죠. 틀린 말이고, 가는 나보다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니까 식료품 출하액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비중을 차지하면 되겠죠. 출하액의 비중. 그럼 얘는 이만큼이고 가는 이만큼이고 나는 이만큼이니까 가가 더 많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나가 속한 도 경북이 되겠죠. 경북 구미니까 가가 속한 도는 충남이 되겠죠. 경북이 충남보다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금속 제조업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1순위가 경북이죠. 경북. 그리고 1차 금속 보면 1차 금속은 잘 안 보이지만 나가 되고, 그래서 1차 금속은 무조건 여기가 1순위예요. 경북, 포항. 그래서 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북이 맞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가는 구미가 아니라 아산이 되고요. 나는 구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같은 문제가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는 기말고사에서는 안 나오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어 놓은 거고요. 6번 이제 농업 문제인데 1인당 연간 소비량이에요. 뭐 이런 문제는 쉽을 것 같아요. C가 뭘까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 쌀이 되고, B는 뭐가 될까요? 보리, 맹류가 되고, A는 밀이 되겠죠. 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B의 국내 최상 맹류의 최대 생산지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겨울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고, C 쌀은 밭이 아니라 논에서 재배되고, 밀은 맹류의 구유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B는 C의 구유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A 밀은 쌀보다 해의 의존도가 높다. 맞죠? 우리나라 쌀은 자급해요. 쌀은 자급률이 1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급해요. 그래서 모자르지 않아요. 더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남는다고 했죠. 남아서 쌀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쌀과자나 막걸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C 쌀은 언제 주로 수확하냐면 가을이죠. 그리고 B 보리는 봄에 수확하죠. 그래서 보릿고개 이거 떠올리면 돼요. 보릿고개가 봄철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 부족한 식량 때문에 겪는 그 시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81쪽인데 81쪽은 이제 서비스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매업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약간 상식선에서 접근해도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대형마트하고 백화점하고 편의점 중에서 가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딜까요? 1인당 백화점이겠죠. A 백화점이고 B는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대형마트고 가장 적게 쓰는 게 편의점이겠죠. 이렇게 구분해내면 되고, A는 C보다 월별 1인당 구매 단가 차이가 작다. A를 보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C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죠. C가 작은 거죠. 고가 제품은 당연히 A, B, C 이 순서가 되겠죠. 1인당 이용자 수도 역시 A, B, C 이 순서가 될 거고,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도 A, B, C가 되겠고, 평균 거리는 C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B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5번이 되겠네요. 5번. 이런 문제, 1번 같은 문제는 자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말도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봅시다. 가와 비교한 나 서비스업, 이렇게 서비스업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 서비스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 및 음식은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고, 전문가학 이거는 생산자를 의미하겠네요. 가하고 나를 보니까 둘 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하고의 차이를 보니까 나가 지역 격차가 더 크죠. 다시 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의 집중도가 나가 더 높아요.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걸 갖다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다 그 얘기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었죠. 생산자는 기업과 관련 있고 소비자는 인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하고 기업의 분포가 더 지역별의 격차가 큰 게 기업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 서비스업의 상대 특성을 물어보니까 매출액, 이렇게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나오면 생산자는 광고회사 떠올리고요. 소비자는 그냥 음식점 떠올려요. 음식점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광고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광고회사가 더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많겠죠. 기업과의 거래 기준 높고 수도권의 매출의 집중도가 높죠. 방금 여기서 봤죠.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서 성장률이 높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네,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로 갑시다. 그래프는 시도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지고 옳은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 경기, 서울, 울산, 제주 중에서 당연히 울산이 되겠네요. 울산.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달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원의 크기가 작아요. 총 종사수가 적어요. 그러면 경기, 서울, 제주 중에서 종사수가 적은 건 제주가 되겠죠. 서울하고 경기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나를 보니까 3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죠. 어디가?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서울이 가지고 있던 공업 기능이 경기도로 나오면서 경기도의 2차 산업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탈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차, 2차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경기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경기도는 1차도 발달했고 2차도 발달했고 3차도 발달해 있다. 세 가지가 다 발달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봅시다. 그래프는 AD 소매 업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역시 이거 어렵지 않아요. A 사업체 수가 가장 적어요. 적은 거 보니까 A는 백화점이구나. 두 번째 적은 건 대형마트고, 그 다음에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아요. D가 가장 많잖아요. 최근 자료를 기점으로 하라고 그랬죠. 2016년 가장 많은 걸 보니까 D는 편의점이구나. C는 무점포구나.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A는 비수도권의 총 사업체 수가 수도권 총 사업체 수가 많다. A를 보니까 수도권은 이만큼 있죠. 그리고 비수도권은 이만큼 있고 이 두 가지 합치니까 50% 넘죠. 서울하고 경기도 합치니까. 그러면 비수도권의 총 사업체 수가 수도권 총 사업체보다 적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B는 D보다 사업체당 종사 수가 많다. 백화점하고 편의점 중에서 대형마트 종사 평균 종사 수가 많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구매 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작은 거는 뭐가 되죠? C가 되죠. C. 무점포. 1일 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1일 평균 영업시간이 가장 긴 거는 편의점이 되죠. D가 되겠고, 최초 등장 시기는 C가 가장 이르다. 이거는 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약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 C. 무점포가 가장 최근에 나타난 소비 업태의 형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네, 그럼 4번은 정답이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문제는 이제 교통수단인데 이거는 좀 공부해 둬야겠죠. 가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가는 주행 비용이 되고, 나는 거리가 0일 때도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기종점 비용이 되죠. 그래서 기종점 비용 가지고 선생님 구분하라고 했죠. A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낮으니까 도로가 되고, 두 번째니까 B는 철도가 되겠고요. C는 가장 비싸니까 해운이 되겠네요. 봅시다. A는 B보다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이 높다.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행 비용 감소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행 비용이 높을수록 체감률이 낮고요. 이거 정리해 줄게요. 단위 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은 어떻게 뭐하고 비례하냐면 주행 비용 증가율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행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A니까 A가 증가율이 높을수록 체감률이 낮아지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A는 단위거나 체감률이 가장 높다가 아니라 가장 낮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C는 B보다 거리에 따른 운송비 증가율이 높다. 운송비 증가율이 바로 주행비용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C하고 B 중에서 운송비 증가율이 높은 거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운송비 체감률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큰 거는 C, B, A가 되겠고, 운송비 증가율은 A, B,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 말이고, X, Y 구간에서 C는 B보다 운송비가 비싸다. X, Y 구간을 보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가장 싼 거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여기가 되죠. C가 더 비싸죠. 그럼 C는 비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에는 보험료, 나에는 연료비가 포함됩니다. 가, 나가 서로 바뀌었고, A는 도로고, B는 철도고, C는 해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그래프는 시도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는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지역과 도지역이 주어져 있고, 모든 지역에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거 보려면 몇 퍼센트를 보면 될까요?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3차 산업이 50%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낮은 시지역은 울산이죠. 울산도 65%를 넘죠. 그리고 여기는 뭐 경북 지역이 되겠네요. 경북 지역도 60% 넘으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3차 산업이 60% 이상이니까 가장 높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시 지역은 도 지역보다 1차 산업의 비중의 지역 차이가 크다. 시 지역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 범위까지 1차 산업이 차이가 나네요. 도 지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도 지역이 1차 산업의 비중 지역차가 크죠. 그래서 2번 니은은 틀린 말이 되고, 도 지역은 시 지역보다 2차 산업 평균 비중이 높다. 평균 값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잘 봐야 돼요. 지어보면 평균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평균 값이 있죠. 2차 산업의 시 지역의 평균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도 지역의 2차 산업의 평균 값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20배에 더 가까운 게 도 지역이죠. 그럼 도 지역은 시 지역보다 평균 비중이 높다. 맞는 말이 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 어디죠? 전남이네요. 전남.
전남은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 2차 산업이 가장 높은 건 울산이네요. 울산이죠. 울산. 이렇게. 그러면 3차 산업의 비중. 울산은 한 66 정도 되겠고 전남은 한 65 넘죠. 그래서 전남이 울산보다 더 높다. 도는 시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인구 파트 문제인데 인구 파트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촬영해서 같이 올릴게요.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